고림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친구는 내가 구한다. 응급처치 방법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는 총 3시간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자, 1차 시 심폐소생술 절차와 방법. 자, 두 번째 시간엔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배우고, 자, 3차 시에는 책임감 분산 이론이라고 우리가 119 신고할 때 특정인을 지목해서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이유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심폐소생술 절차와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죠. 자,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임수혁 선수와 이승모 선수의 사례를 비교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 거예요. 대충 이 사진 두 가지만 비교해봐도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 알겠죠? 네, 맞아요.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영상인데, 자,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쳤습니다. 잘 타고 좌익수 넘어가는 좌익수 뒤로 들어 홈런. 공격형 포수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롯데 자이언츠의 안방만인 임수혁 선수. 2000년 오늘 LG와의 잠실 경기 도중 2루에서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2루 했던 임수혁 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트레이너와 코치들은 몸을 주무르는 것 외에 별다른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도 없었고 수십 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임 선수는 다시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2루주자 임수혁 선수는 그 후 의식불명 상태로 10년 가까이 투병하다 2010년 41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만 이뤄졌더라면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수들의 안전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응급상황 개선책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이후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경기장 내 의료진과 구급차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심장질환 대처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지면서 200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 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사회적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어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서 이 골든타임을 잘 지켜 한 선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광주 이승모 선수가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주심은 다급하게 호각을 불고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선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간 주심은 선수의 입에 손을 넣어 기도부터 확보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일단 혀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사이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경기장으로 떨어지면서 고개가 꺾여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광주 선수들은 이승모의 다리를 마사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경합 이후 순간 의식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 빠르게 조치가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일사불란한 응급처치 덕분에 이승모 선수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행한 검사 결과 목뼈에 실금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선수랑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자세한 거는 뭐 MRI라든지 그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큰 부상은 아닌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프로축구연맹과 구단들은 K리그 구성원에게 꾸준하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킨 빠른 대처가 20살 젊은 선수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자, 영상 잘 봤어요. 자, 임수혁 선수는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자, 이승모 선수는 임수혁 선수처럼 똑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축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죠. 이 두 선수의 차이가 뭘까요? 네, 바로 심폐소생술이죠. 임수혁 선수가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받았다면 아마 지금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안타깝게도 이 2000년 이 당시에는
우리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렇게 중요성도 별로 없었고 경기장에 구급차도 없었어요. 구급차가 없었어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죠. 지금 우리 중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만 하더라도 구급차가 오는데 이때는 프로 경기에도 불구하고 구급차가 오지도 않았어요. 오긴 왔지만 경기장에 대기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임수혁 선수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심폐소생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구급차가 경기장에 대기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계기도 어쩌면 임수혁 선수 이 사례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심폐소생술이라 하면은 심장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친구가 쓰러졌는데 호흡을 하고 심장이 그대로 잘 뛰어요. 그러면 심폐소생술 해야 되나요? 자,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추었을 때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옆에 친구가 쓰러졌어요. 자, 쓰러졌으면, 그러면 과연 이 친구가 정말 의식이 없는 상태인지, 심장이 멈춘 상태인지, 먼저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환자 상태를 확인할 때는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의식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의식 확인할 때 이 어깨를 두드리지 않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싸대기를 때린다던가 머리를 흔든다던가 이러면은 환자의 2차 부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나는 심폐소생술 하려고 하는데 제3자가 저거 폭행 아니야? 폭행?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의식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119에 도움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 근데 주변에 누군가 있으면 특정인을 콕 집어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강민 선생님 119에 신고해 주세요. 자, 혹은 저기 녹색 옷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특정을 지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3차 시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3차 시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119 신고 요청을 하면서 함께 해야 할 게 있는데 주변에 아마 제세동기 요즘 많아요.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라고 꼭 함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2차 시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신고를 했으면 그 다음에 가슴 압박 부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슴 압박 부위는 자, 여기 보이죠? 우리 명치에서 한 2-3cm 위 보면 가슴에 평평한 부위가 있어요. 자, 이곳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자, 손에 보면 이 손 뒷부분 손꿈치라고도 하는데 이 손꿈치를 가슴의 이 중앙에 정확히 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를 하는데 이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환자와 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사람과의 팔은 이렇게 90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90도를. 자, 그리고 팔꿈치가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져야 되는데 간혹 팔꿈치가 이렇게 휘어지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하면 체중을 실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고 팔로만 누르기 때문에 깊이 심장 압박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팔 자세는 이 90도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자, 여기 허리 보이죠? 허리에 이 반동을 이용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돼요. 허리로 눌렀다가 들어 올렸다. 눌렀다가 들어 올렸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허리에서 눌렀다가 들어 올렸다. 이런 식으로 허리 반동을 이용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라고 했죠. 100에서 120회 속도는 어느 정도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이 정도 속도고, 자, 강하게란 얘기는 한 우리 가슴이 5에서 6cm 들어갈 정도 압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실제로 사람에게는 안 해봤지만 이게 생각보다 살살해서는 심장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슴 압박 30회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기도 확보를 하죠.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이때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환자의 코를 잡는데 이거는 인공호흡 할 때 바람이 코로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자, 그렇게 코를 잡았으면 이제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해야 되는데 길게 후 1초 동안 크게 숨을 불어 넣으면서 환자 가슴이 정말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세트로 해서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언제까지 반복하나요? 첫 번째,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거나, 두 번째, 119가 도착하거나. 자, 환자 의식이 돌아오거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 알겠어요? 아,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내 소중한 친구, 소중한 가족인데 그냥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어요?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럴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복을 하는데 잠깐 요즘에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더 알려주면 이 인공호흡을 하면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지만 필수로 생각하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쓰러지면 입속에 뭔가 거품을 물으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입 주위에 뭔가 오염물질이 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인공호흡 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의 입에 뭔가 묻었는데 뭔가 꺼려지게 되죠. 자, 그렇게 인공호흡이 뭔가 꺼려지게 되면 이 소중한 가슴 압박조차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공호흡은 안 하더라도 가슴 압박만이라도 해달라는 게 요즘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둘 다 하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인공호흡이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슴 압박만이라도 계속 실시해주면 됩니다. 자, 언제까지? 구급대원이 오거나 환자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요. 심폐소생술 시 의식을 먼저 확인하고 의식이었고 비정상 호흡을 한다면 즉시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어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있는 압박 지점을 확인하세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한 손바닥은 압박 위치에, 다른 손바닥은 그 위에 평행하게 겹치세요. 가슴을 누를 땐 가슴과 맞닿은 손바닥의 아래 부위에만 힘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압박을 할 때는 깊이가 5에서 6cm가 되도록 강하게 1초에 2회 정도로 빠르게 압박합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의 팔과 바닥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체중을 이용해 압박하세요. 30회의 가슴 압박이 끝나면 인공호흡을 시작하는데요. 인공호흡은 반드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만 시도해야 합니다. 전문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인공호흡 없이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해주세요.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젖힌 후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머리를 젖힌 손에 검지와 엄지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가슴 상승이 보일 정도로 호흡을 1초씩 2회 불어넣어줍니다. 이후에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깨어나거나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시때때 안전 맞춤.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배워볼 건데 우리 교과서 403쪽이에요. 미리 볼 수 있는 학생들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